반갑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문기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바른 자세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원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 요즘 자세 체형, 체형 교정, 자세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좀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제가 좀 오해를 바로 잡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논문은 요 논문이고요. 자, 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약간 자극적이에요. 꼿꼿이 앉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꼿꼿이 앉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논문은 제가 뭐 아무 논문을 들고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 JOSPT라고 해서 스포츠 의학 그리고 뭐 재활 운동, 물리치료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논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보통은 이 잘못된 자세가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자세가 통증의 원인이라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과학적으로는 이런 믿음이 뒷받침할 만한 이런 강력한 과학적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이 바른 자세에 대한 불필요한 이런 믿음이라든지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발췌해서 복사 붙여 넣기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자세를 피하는 것이 여러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예방한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일 척추 곡선도 통증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스웨이백, 흉추 후만, 골반 전방경사, 후방경사, 일자 허리, 라운드 숄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통증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증거나 근거가 부족한데 왜 우리는 이걸 너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냐에 대한 이런 내용도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자세를 교정하면 통증이 없어진다,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허리 곡선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의자 또는 척추를 안구부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보조기 그런 것들이 물론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게 원인이 되는 분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필요하다라고 마케팅을 때려버리면 이게 사실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피트니스 업계 쪽이나 필라테스 이런 쪽에서도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사람들이 혹해서 좀 등록을 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는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세로만 보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고 너무 이런 단일적인 요소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 어,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이유가 돈이 되어서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아마 많이 퍼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코어 근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코어가 어 저희 쪽 피트니스 업계 쪽에서도 되게 강조가 많이 됐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어를 강화해야 된다. 이 의식적으로 계속 힘을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코어 관련된 논문도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사실 코어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조금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재적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잘못된 사실이고 또 이런 물건을 들 때라든지 이런 특정 움직임을 할 때 뭐 힙힌지를 만들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가적인 이런 근육의 노력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자세나 움직임들이 통증이나 아니면 이런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세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세 평가는 크게 이제 통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통증이 없는 사람들에 이렇게 분류를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 평가에 대해서 좀 보면, 통증 환자 아니면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자세를 평가하는 것은 드물게 이런 임상적으로 중요한 변형, 이제 심한 척추 측만증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운동센터나 아니면 필라테스 센터 같은 데 가면 이런 바둑판 같은 데 서가지고 좀 이렇게 자세 평가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자세 평가가 좀 이런 부분에 맞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너무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너가 통증이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접근하는 거는 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대상자가, 이 클라이언트가 왜 이런 자세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자세 때문에 통증이 생겼다기보다는 통증으로 인해서 이 자세가 만들어졌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자세가 뭐 이런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분 상태를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이런 다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세가 약간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특정 자세가 통증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자, 두 번째는 이 통증이 없는 사람의 자세 평가입니다. 통증이 없는 사람. 그래서 통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자세나 이런 특정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척추 곡선이라든지 뭐 자세 그리고 내가 들어 올리는 방식 그게 다 편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차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정량화된 틀 안에 맞추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바른 자세라고 해서 이제 귓볼이 어깨에 떨어져야 되고 골반 각도는 어떻고 뭐 무릎 각도는 어떻고 척추는 뭐 일자허리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뼈가 생긴 모양이 다르고 또 이런 내가 편한 자세라든지 편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량화된 틀 안에 맞추게 되면 오히려 더 이런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조심. 네. 허리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또는 뭐 똑바로 앉으세요. 뭐 앉는 것은 나쁩니다. 이 당신이 허리가 아픈 게 이런 그 허리 요추 뭐 척추의 곡선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든요. 그 사람한테 불필요한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좀 심리적인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의 원인을 이 척추의 곡선 또는 뭐 비대칭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규정을 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걱정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함부로 이렇게 뱉은 이 말이 그 사람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내가 통증이 얼마 없었던 경우에도 그게 계속 신경 쓰이게 되면서 통증이 커질 수가 있고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만성적으로 아니면 길게 장기적으로 통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통증의 이런 과학이라든지 신경과학 이런 쪽을 공부를 해보면요. 사실 이런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쭉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논문에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겁니다. 네, 총 7가지인데요. 요거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핵심 사항 첫 번째입니다. 네, 단 하나의 올바른 자세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일반적인 이런 자세, 믿음, 뭐 꼿꼿이 앉아야 된다, 뭐 골반 각도는 어때야 된다, 뭐 척추의 곡선은 어때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량화된 최적된 자세가 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잘못된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구부정한 자세를 피하는 것이 이런 특정한 통증을 예방한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핵심 사항 두 번째입니다. 자, 자세의 차이는 삶의 사실이다라고 제가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마다 척추의 모양, 뼈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세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편하게 느끼는 자세,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자세가 사람마다 다 다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차이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픈 거야라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자, 세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핵심 사항은 자세는 믿음과 기본을 반영한다. 이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요. 이 자세는 사람의 감정, 생각, 신체적인 이런 이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에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자세는 이 특정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되기도 하고요. 내가 약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네. 그래서 이 내가 이런 자세 평가를 하고 아니면 내가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이 자세 뒤에 있는 이 자세가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통증이랑 자세랑 연관을 짓기보다는 왜 이런 자세가 생겨났지? 네. 왜 이런 자세가 되었지? 라고 생각해보는 접근 방법이 저는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는 개인마다 다른데요. 자주 피했던 이 자세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세를 탐색하고 습관적인 자세를 바꾸는 행위는 증상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네. 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어,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취했던 자세들, 뭐 이렇게 좀 우부정하게 있는 게 편한 사람들,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있는 자세들, 이런 것들을 했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 너 그렇게 있으면 아플걸? 너 이렇게 있으면 통증이 나중에 악화될걸? 이런 얘기들을 듣고 피하게 됐어. 그게 자주 피하게 됐던 자세, 피했던 자세. 근데 이 자세들을 포함해서 내가 이런 편한 자세를 다양하게 좀 탐색하고요. 습관적으로 이 자세를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이런 행위는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척추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다. 아까 저희가 그 코어 얘기하면서 척추를 보호하고 척추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코어를 의식적으로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되고 강력하게 강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척추 자체가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적응력 있는 구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적응력이라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이런 척추가 견딜 수 있는 부하라든지 뭐 이런 기능이 요 정도였다고 쳐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렇게 좋은 부하를 주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이런 회복도 잘 취해주고 영양도 잘 이렇게 섭취를 해주면 얘가 이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네, 여기서도 또 트레이닝을 또 점진적으로 잘 올려서 주고 영양도 잘 챙겨주고 수면도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면 여기서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네. 요게 적응력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디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냥 안 쓰고 뭐 무조건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거보다 사실 이 적응력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좋게끔 만들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핵심 사항인데요. 30분 동안 앉아 있는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고요. 항상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기적으로 앉아 있음에도 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주기적으로 움직여주고 신체 활동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앉아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큰 요인들을 조금 바라봐야 됩니다. 신체 활동을 좀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수면 잘 취하고 영양 잘 이렇게 섭취해주고 운동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 그냥 앉아 있는 거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핵심 사항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자세 그리고 뭐 이런 특정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을 예측하거나 예방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호하는 이런 뭐 물건 드는 거, 뭐 아니면 특정 이런 움직임들을 할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이런 다양한 척추 곡선, 척추 모양의 이런 영향을 받고요. 어, 그로 인해서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정량화된 자세를 이렇게 무조건 강조를 하거나 코어를 고정해라 라고 하는 조언은 과학적 증거 기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핵심 사항을 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마무리로. 그래서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바른 자세라는 거는 정답인 자세는 없고요. 특정 자세가 통증의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체계적인 정량화되어 있는 그 자세에 우리의 몸을 끼워 맞추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편안한 자세, 내가 맞는 자세를 찾고 그것을 취하는 게 좋다. 네. 너무 이렇게 강박을 갖지 말고 내가 맞는 자세를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움직여 보면서. 네. 그리고 이 통증이랑 이 자세랑 무조건 연관을 짓기보다는 통증을 이렇게 감소시키고 예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신체 활동, 스트레스, 수면, 뭐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자세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끝났고요. 어, 이전 영상이랑 똑같이 이 논문을 또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제 인스타에 DM을 보내주신다든지 블로그에다가 비밀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그렇게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보내주면
제가 이 논문 어떻게 찾는지 아니면은 이 논문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 올바른 자세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고쳐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